글로벌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인데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제 밖에 해가 뜬 상태에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여기 전면이 유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밖에가 보이는데 참 11월에 시작했을 때 너무 춥고 맞아요. 외로웠는데 어둡고 외로웠는데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죠? 사람들이 밖에 걸어 다녀요. 너무 좋네요. 자, 근데 11월이나 예. 지금이나 저희가 맨날 똑같은 이슈로 지금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그러니까요. 기분 탓은 아니겠죠? 기분 탓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팩트 같아요. 체크해보니까 네, 했던 아닌 것 뉴스 같아요. 또 하고 또 맞아요. 하고. 오늘 첫 번째도 좀 익숙하신 주제이긴 합니다. 자, 다뤄볼 내용은 미국의 제조업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호한 것 같다. 경기 둔화 예측가 대조적이다. 이런 헤드라인이 달려있는 뉴스입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지표도 그랬지만 여러 지표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ISM 제조업 지수가 55.3으로 나와서 경기 확장 국면을 나타냈다. 그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도하면서 지수가 랠리를 펼쳤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지수는 100까지 있고 그리고 50을 기준점으로 50 밑으로 가면 경기가 위축됐다. 그리고 50 이상으로 나오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지표만 놓고 본다면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경제 선생님처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개념 정리까지 쫙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딱 누르면 나오는 것 같아요. 50 확장, 50 이하 위쪽. 지금 뭐 경기 지표에 대해서 오히려 옛날보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더욱 민감하게 이 경기 평가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 이걸 인하로 트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지금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뭐 지금도 헤드라인 난 거 보면 경기 둔화 예측과는 좀 대조적으로 오히려 지표가 좋게 나왔다. 펀더멘털이 좋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찾아를 보니까 뭐 김민재 앵커도 아실 거예요. 시황하면서 건설 지출이나 뭐 고용이나 소매 파매. 뭐 제조업 지수나 경기 선행 지수 다 좋아요. 좋은데 실제로 이게 좋은 데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지표 때문에 요거를 꺾는 게 아니고 금리 인하로 꺾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 경기 둔화보다는 오히려 우려. 그러니까 중국과 유럽의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인하로 가야 된다. 미리 이거잖아요. 대비하는 거다. 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5%포인트 올려서 2%까지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경기 침체 신호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게 또 시태그룹 쪽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있다. 지금 안전자산인 엔화를 매수해야 된다라는 신호를 고객들한테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거는 같아요.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으나 금리 인하까지는 근데 저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거기에 그 상황에 동의를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자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될 게 경기 지표 하나가 좋아서 뭐 경기 둔화가 뭐 경기가 호조고 뭐 하나가 나빠서 둔화고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중국과 유럽이 둔화가 된다는 시그널이 강하게 나오면서 미국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쪽이 지금 트럼프와 그 일당들의 주장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지표 하나하나에 다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김민재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금리 인하 쪽으로 베팅하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네, 오늘 나온 연설이 하나 있네요. 카시카리 미니애플리스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점은 아니다. 고용과 인플레가 여기서 더 악화되어야지만 금리 인상을 주장은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외풍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볼 만지긴 하나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셔야 될 거는 같습니다. 마침 다음 뉴스가 그 외풍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해볼게요. 미국에 이어서 일본과 독일 중줄이 경기 둔화, 브렉시트 복병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인데 미국이 2.6%? 이게 지금 작년 11월 그러니까 4개월 전에는 2.7%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3월에 성장률 전망치가 2.6%다 이렇게 줄었다는 거잖아요. OECD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후하네요. 맞아요. 2% 초반이나 뭐 1% 보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후하게 나왔고 근데 여기를 보면은 뭐 중국이나 일본 쪽은 큰 변화는 없는데 독일 같은 경우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독일이 알다시피 유로존의 경제 엔진, 심장인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 지표 가운데 뭐 미국이나 중국 좀 양호했는데 독일 지표가 특히 안 좋아하고 유로존 지표가 흔들림이 나왔다는 걸 보면 예. 외풍에 대해서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 브렉시트 우려가 있어서 이제 메이 총리가 이제 4차 협상 마지막 카드를 딱 던진다고 하죠. 네, 지금 의학 투표가 오늘 새벽에 진행이 또 됐습니다. 4시부터 진행이 됐는데 결과가 나왔고 제가 시각에서도 예. 언급을 드렸다시피 또 한 번 8개의 안을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또 대안 찾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 이제 외신 들어가서 헤드라인 보면은 브렉시트 제목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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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그렇게 나오니까? 아니 다 싫다는데 뭐 어떡하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제는 또 4월 10일까지 또 넘어간 공이니까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추인 지켜봐야겠지만 이에 따른 혼란은 크게 없는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독일 경제 성장률이 아직 거의 반토막이 났다. 반토막 이하로 내려갔다 지금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요 성장률 그래프 보시는 게 그래도 OECD에서 주는 것 중에 후한 편입니다. 맞아요. 예, 후한 편이고 유럽에서 이렇게 둔화가 되고 이게 도미노처럼 쓰러져서 중국까지 역할을 하고 중국과 유럽이 베스트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중국 둔화의 큰 촉진제가 될 것이고 중국이 둔화하면은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까지도 크게 둔화가 될 것이다. 요 우려, 요 지금 흐름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분도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나온 단칸 지수가 대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경기의 판단, 경기의 예. 상황인데 12로 거의 6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었고 그리고 2년 내 최저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살짝 일본의 경기 둔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안 했는데 어제 뭐 증시 자체도 큰 영향은 받지 않았지만 일본 쪽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 또 한 번 여기에서도 대형 부양책이 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엔화의 매수세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경기 아무래도 위험 자산이나 안전 자산 중에는 이제 안전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잖아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티그룹 쪽에서는 경기 침체 신호가 왔다. 지금 엔화 매수할 시기다라고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국채 금리라든가 엔화라든가 금이라든가 안전 자산에 대한 추이는 저희 글로벌 랩과 함께 꾸준하게 좀 보실 저희가 필요는 그리고 있을 것 라이징 스타 같습니다. 종목들도 일본 종목을 전해드리면서 일본 경기 그리고 경기 판단, 종목 판단에 대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라이징 스타 그 코너도 잘 주목을 해보시면 네. 판단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지난해 순이익 아람코 애플 이어 세계 3위. 이거는 뭐 삼성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뭐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 연루되고 뭐 그랬지만 사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외국 이제 외신들을 제가 쭉 보니까 이제 헤드라인은 포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애플을 제친 기업이 있다. 사우디의 아람코다. 아람코. 이렇게 헤드라인은 되어 아람코는 있더라고요. 반칙 아닙니까 사실? 뭐 석유 퍼올려가지고 뭐 물 팔듯이 파는데 사실 여기는 조상 잘 만나가지고 땅 파서 장사하는데.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이제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세금을 지금 엄청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지배 구조가 개편이 되면 지금보다 더 신용 등급이 높아지면서 더욱더 수익성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잠재력만큼은 충분한 것 같아요. 아니 세계 여긴 1, 2, 3위 1위와 2위의 격차가 너무 커서 뭐 이거는 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사우디 아람코의 순이익이 애플과 구글과 엑소모빌을 합친 규모라고 반칙이에요, 합니다. 반칙. 와,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반칙입니다. 사우디 아람코와 같은 경우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대형 석유 기업이고요.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15%를 담당하고 있는 큰 대형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프로핏 킹, 수익 왕. 그러니까 왕국의 킹, 역시 왕국의 나라에서 왕의 다르네요. 왕. 예, 왕이네요. 자, 근데 이 삼성도 3위를 차지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긴 해요. 네, 삼성이 지난해 순이익이 39조 원인가요? 34조 원인가요? 예, 39조 원인 것 원이네요. 같네요. 네. 39조 5천억 원이라서 3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 250개 이상의 국가가 있고 기업으로 치면은 그거에 몇 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전 세계 기업에서 순이익으로 3위를 차지했다는 점은 정말 칭찬할 만하지만 디램 가격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년부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게 프라임 타임이었고 이제부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대형 석유 기업이 하나, 쉘, 엑손모빌 3개나 들어 있고요. 예. 금융주 가운데서는 JP모간 그리고
IT 섹터 가운데서는 애플과 뭐 삼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정도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면은 상당히 잘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럼요. 엄청난 거죠. 이거 반도체 팔아서 다 이렇게 한 거고 이번에 삼성이 며칠 전에 또 공시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이제 공시를 하면서 이번에 실적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만큼 미리 충격을 좀 대비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번 실적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고 초격차라는 말이 있잖아요. 삼성이 이제 그 책도 기술력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기술력을 벌려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크게 벌려놓고 이제 앞으로 그거를 선두를 계속 지켜나간다. 다음번에는 이게 살짝 위로 좀 더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 그래프 막대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사실 바람이네요. 저는 몇 년 안으로 요거 삼성과 애플은 뭐 뒤바뀔 거라고 봐요. 정말요? 네. 아, 사과잼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애플 쪽에서 전화 올 것 같아요. 애플 근데 네, 뭐 그만 얘기할게요. 계속 다음 시간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